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요상한 짓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린 사진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남의 주식으로, 즉 계약자의 주식을 가지고 저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배당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를 할지, 임원 보수를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하는데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나 감사 등 경영진 선입에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법령 위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 훼손이다, 주주권 침해된다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기업 경영 행위에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감시를 해서요. 정기적으로 무슨 환경이니 사회적 가치니 지배구조니 지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런 잣대들로 성적을 매긴 다음에 저것도 마음대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을 쪼개겠다 이런 겁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게요, 말은 좋게 보이지만 까고 보면 빨갱이 잣대, 공산당 계산법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개입하는 기준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연금 직원들이 지들 하고 싶은 기준 또 필요하면 만들면 되잖아요. 예? 저런 것도 없다가 만들었는데 다른 것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 직원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기들이 집행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황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연금 직원들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바로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연금 직원들은 정부가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겠죠. 리모컨 돌리는데 빨리빨리 안 따라 움직이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에? 아니 검사들도 그냥 무더기로 날려버리는데 연금 직원 따위야 지금 에? 유능한 인재는 굳이 필요도 없고요. 에? 무능하더라도 고졸이라도 눈치만 빨리빨리 돌아가면은 그런 애들이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에? 그래서 사기업 움직이는 것은 정부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서 이 뭐가 드러났습니까? 오사카 총영사라는 그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지금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영사관 자리들, 정부 부처의 각종 산하기관의 임원들, 공기업의 장과 임원들, 직접 정권이 자신들 논공 행상의 전리품으로 지금 거래된다는 건 의혹 아닙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임기 전에 온갖 방법으로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를 저거편으로 갖다 박아버려서, 그래서 자리가 많아야지 선거철에 수족처럼 부릴 선거 용병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저 많은 자리 우리 거다. 우리 편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세금만 박살이 나고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산국가의 국영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들 이런 거 시간이 지날수록 놀고 먹고 싸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요. 하는 일이라고는 중상모락의 선동질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만 축내는 그런 기생충 집합소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국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장경제 질서하고 경쟁에서 계속 밀려서 더불어 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 이거 비스무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올해 공공기관, 공기업장, 그다음 주요 임원들 이런 거 선거 용병들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기생충들이 백수질하다가 CEO라고 갑자기 들어앉아 차지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직이 제대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할 거고요. 새로 오는 기생충한테 줄 설 생각부터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기생충이 부리는 애완견이 되려고 하겠죠. 열심히 일하는 놈은 멍청이가 되는 거고요. 누가 다음 기생충으로 오는지 눈가리만 돌리다가 줄 잘 사는 것이 줄 잘 서는 거, 그게 바로 생존의 비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더불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기업은 정부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사기업들이 가장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요.
글로벌 최고 기업들도 지금 탄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연금을 동원해서 사기업도 공기업처럼 간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사기업을 공기업화해서 정부가 조정하겠다. 선거 기생충들 사기업에 박아넣겠다. 뭐 이런 게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진 올려드린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먼저 비공개로 요구사항 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우리한테 잘 키워라. 우리 말 잘 들어라. 그래서 말 안 듣고 버티는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콕콕 찍어갖고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명단을 사회적으로 공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정에 홍위병 되는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고는 주주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에서 관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주주총회는 1주 1표입니다. 여기서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주주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서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서요, 얻거나 사는 겁니다. 예? 내가 없는 것을 타인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되는 방법은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서 얻거나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설립하는 그 회사는 별도의 사람이잖아요. 법인. 그러니까 그 법인한테서 내가 돈 내고 사는 겁니다. 주식은 돈의 변형된 형태, 즉 본질은 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은 얻거나 벌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상속이나 정려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특수한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것이고요. 결국 주주가 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돈과 바꾸는 겁니다. 돈과 주식을 바꾸기 쉽게 편리하게 한 게 바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나스닥 시장,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이런 거죠. 오직 내 돈으로 산 주식만 내 주식이 되고요. 그것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주권은 재산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죠. 네? 어떤 덩신들이 주주권을 뭐 사익권이니 공익권이니 나누고 자익권이니 이렇게 나누고 지랄을 하는데 막 그런 거는 시험 볼 때나 점수 받으려고 지랄하는 대로 그냥 맞지랄 해주는 것이고요. 본질은 사유재산권일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 정도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더 이상 시험 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 헛소리를 하는데 내가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예. 애송이들이지, 그래서 가령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으로 주식 사면 그거 내 주식이지만 다른 사람 돈으로 내가 사주면은요, 그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니고요, 그 전주의 주식이 되는 겁니다. 주주 권리 행사는요, 내가 직접 행사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대신 행사하라고 심부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시킬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나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권의 대리 행사 방법은 상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요, 국민연금이 얘네들이 주식 살 때 사용한 그 돈, 국민연금의 돈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자의 돈입니다. 내 돈이고 여러분 돈이라는 겁니다. 연금 계약에 의해서 나의 돈을 위탁시킨 것인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요, 젊을 때 일정 기간 낸 돈을 연금이 그거 잘 보관을 하고 일단 잘 보관을 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던 주식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과 배당을 받던 이렇게 네가 알아서 잘 굴려서 돈을 잘 굴려서 나중에 내가 늙고 나면은 그거 계약한 대로 확실히 돌려다오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한테 내가 낸 그 돈을 보관하라고 위탁한 거고요. 빌려준 게 아니고요. 여전히 내 돈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내가 달라 그러면 국민연금은 적각 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맡긴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주식이지 국민연금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이 가진 주식의 주주권 행사하려면 계약자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의 리모컨으로 조정을 받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그런 연금 그 애들이 계약자 주식을 마치 지주식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이거 황제와 같은 엄청난 권력인데 이걸 왜 연금 애들이 쟤네들이 행사를 합니까? 예? 계약자의 생각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금 애들이 지들 생각대로 권력을 행사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은요, 정부가 무슨 뭐 착한 정부다, 뭐 악한 정부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가 어느 시기에는 착할 수도 있고요, 어느 시기에는 또 완전히 마귀 같은 그런 악한 정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금 그 직원들도 정의롭고 도덕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사악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진들의 도덕 기준이 정부나 연금 직원들보다 못할 거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기업의 양식, 대기업의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이 정부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예. 연금이 보관하는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 규정을 국민연금이 지들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 수는 있겠죠. 가령 이번에 나온 그런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법입니까? 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공포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가령 법원을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약 행사를 한다면요, 주주권은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상법 등 법률이 위반되게 됩니다. 만약에 법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갖고요, 날치기로 해서 막 통과를 시켜서 법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면은, 그러면 그 부분 실질적으로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헌법이 위반되어 무효가 될 것이고요. 이런 거 무효 선언하라고,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대로 잘 보장을 하라고 헌법재판소도 만들어 갖고 그 무슨들 비싼 밥 먹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로자들이나 무슨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 나서 갖고 저런 망나니 짓을 하자고 지금 난리입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재산 빼앗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다, 연금을 악용을 해서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이 찍은 기업들, 다시 말하면 연금한테 찍힌 기업들, 타겟으로 삼은 그런 기업들, 순순히 말 안 들으면은 주총에서 실력 행사하려고 지금 남의 돈으로 주식 사 모은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주식시장에는 여기에 편성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완전히 투기판이 된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뭐 좋은 말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딱 하나뿐입니다. 편성해서 시세 차익 먹고 튄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지분 매입, 즉 위험자산 투자의 그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런 거죠. 특정 대기업의 오너들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사회적 지탄 여론을 선동질을 한 다음에 연금을 악용을 해서 경영권 뺏고 내쫓아버리는 거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너들의 일탈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또 거기에 어떤 실정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사법 처리 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과연 지금 연금 동원해서 이렇게 경영권 뺏고 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싫으면 연금은 그런 회사 투자 안 하고 팔고 떠나면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연금 경영권 강탈한 다음에 자기들 그 선거 기생충들 갖다 심고요, 저거편끼리 먹고 살겠다. 이것은 오너들의 일탈 행위보다 몇 천만 배 더 악랄한 마귀질이고 망나니 짓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명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지분 매입 경쟁하고 하는 것은 이건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분 늘렸다가요, 결국 뒤질 거 아닙니까? 예?
천년만년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뒤지고 나면요. 상속세 왕창 강탈당합니다. 현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65%입니다. 현금 못 내면요. 기업 공중분해되거나 결국 국유화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거 반시장 질서 아닙니까? 시장 질서에 반하잖아요. 사유재산제도 제대로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곳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지분 매입도 투자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키우면 안 되고요. 너무 크기 전에 빨리 안전한,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그런 곳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알짜배기 회사는 거기서 키워야 한다. 이게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재산 강탈당하기 전에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짜배기는 해외에 별도 기업으로 이전시켜버리고요. 한국에는 이렇게 온갖 그 승냥이들이 노리는 이런 곳에는 껍데기로 만드는 게 알맹이는 없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는 자발적인 상장 폐지도 가능하죠. 예? 기업 공개 반대가 자발적 상장 폐지입니다. 이것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상장을 합니까? 상장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상장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고요. 그래서 상장을 하는 이유는 그 드는 돈보다도 상장의 혜택이 더 클 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장하는데 상장의 혜택보다는 상장의 그 비용이 더 많다면은 그럼 당장에 상장 안 해야죠. 했던 것도 실패해버려야죠. 여기서 상장한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성장 안 하겠다면은 여기 상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껍데기를 만들어서 팔아치우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회사는 기업 공개 안 할 것이고요. 기업 공개라는 건 뭡니까? 주식 갖다 파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좋은 거라면 왜 팝니까? 지가 갖고 있지. 그래서 진짜는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보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공개라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그래서 자본시장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연금의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금이 손해나도 연금 직원들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아니니까요. 연금 계약자들만 손해입니다. 연금 손실 나면은 주인이 배가 아픈 거지 무슨 소리야 아무 상관없죠. 한번 보십시오. 법령 위반의 우려. 이쯤 해서 결국 연금이 개입한다는 건데, 참, 연금이 사법부입니까? 횡령이나 배임 등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외에는 자유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금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연금의 의견과 기업의 의견이 다르면 누가 해결합니까? 결국 연금이 남의 주식으로 망나니 짓거리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헌신적인 어떤 기업 활동 이런 거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을 하고 싶다. 그거 정말 키우고 싶다. 죽을 때까지 키우고 싶다. 그런 어떤 그 열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슬픈 현상입니다. 사유재산 제대로 보장해주는 해외 가서 그런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사유재산권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승냥이들만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 그거는 노예 등록을 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퀄 노예 등록증입니다. 그거는. 반시장 질서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곳에서는 자발적인 투자, 헌신적인 기업 활동 일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모두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